자, 지금 SEC가 지금 소송을 걸었잖아요. 근데 SEC의 이전 상황, 리플사의 소송을 하기 전에, 리플사를 소송을 하기 전에 XEC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요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걸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어제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번역을 했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리플사의 고문 변호사고 자문 변호사고, SEC가 리플사를 수를 했을 때가 12월 22일인가요? 자, SEC 수를 한 게 이제 날짜를 보니까 12월 22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영상은 11월 한 달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SEC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SEC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스튜어트 엘더로티라고 해야 되나 알더로티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30년 동안 금융 쪽에서 일을 하다가,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 리플사로 온 거 되게 좋은 거죠. 일단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계속 이 변호사가 지금 SEC 소송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빵형도 같이 크리스 라스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거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번역이 약간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음악 소리를 좀 끄고, 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트 엘더로티. 잠깐만, 여기 이렇게 돼야죠. 자, 이거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딱 보시면은, 자, 이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자도 리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저는 잘 모르지만, 자, 뉴스에서 통화감독청 OCC는 은행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암호 자산의 커스터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못 보셨구나, 소울메이트님. 자, 그래서 미국에서 SE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위해 규제의 명확성이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냐. 결국은 요 XRP와 같은 요 디지털 자산을 위해 규제의 명확성이 생겨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변호사죠? 우리가 봤던 똑같은 변호사. 자, 저는 이거 오타가 났네요. 통화감독청이 한 일은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2년 반 혹은 3년 동안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SEC 안에서 집중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SEC도 2년 반, 3년 동안 이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SEC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죠? For the past 2.5 or 3 years have really been centered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e SEC. And the reason for that is 자, 그 이유는 2년 반 혹은 3년 전에 ICO 공간에서 사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SEC가 계속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ICO에서 자꾸 사기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리플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거예요. 쭉 볼게요. SEC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쵸?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뭐 개인 투자자나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 사기를 봤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 이제 개입을 한 거라는 거죠. other retail investors, but investors in air quotes, they need to take action, and they did that. 자, 아까 행동하는 게 필요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결국 SEC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속 볼게요. Action, and they did that. What happened was the SEC kind of got stuck, and I think they consider. 자, SEC가 SEC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SEC는 모든 것을 블록체인으로 생각하거나 또 잠재적 사기성과 같은 암호화폐 혹은 디지털의 모든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암호화폐가 그냥 블록체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사기성하고 같이 뭔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SEC 입장에서는.
as potentially fraudulent, and they didn't recognize the breakthrough.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SEC에서는 이 기술,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기술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요 혁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SEC는 계속 문제점, ICO를 통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했을 뿐이지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SEC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 있었고 리플사를 수를 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 수를 한 건지 뭐 요거를 한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온 거거든요. 영상을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통화감독청 OC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SEC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OCC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했냐 이 얘기죠. 국가 규제 기관이에요, OCC가. 자, 통화감독청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나와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초기 안내를 통해 은행에게 이제 암호화폐 수탁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변호사가 암호화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한마디 또 합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암호화폐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수탁이라는 거죠. 수탁 커스터디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암호스럽게 커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암호 사용자 키 또는 사용자 지정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커스터디가 가능하다. 일단 이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소비자금융보호국, 여러분 아직 제 스펠링이 또 틀렸는데,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예전에 나왔었죠. 예전에 OCC하고 요 소비자금융보호국도 규제에 관련된 그런 규제국입니다. 규제국 되게 중요한 데인데 지금 SEC 빼고 요 두 개 중요한 데에서 암호화폐 허용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신호를 이제 보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자, 이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 제가 예전에 자료를 가져왔었죠.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리플사하고 XRP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줄 정도 있었어요. 한 줄, 한 문장? 뭐, 이 정도 딱 있어가지고, 이거 별로 이렇게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 리플사에 XRP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확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인정하는 것. 그렇죠. 인정을 했죠.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 리플사와 XRP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OCC 통화금융감독청하고 지금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 긍정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Consumer friendly when it comes to cross-border payments. So I think what this adds up to is that 자, 지금 SEC가 ICO를 강하게 규제를 시작했을 동안에 이들 소비자 금융 보호국하고 통화금융감독청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좋은 그 시그널로 좋은 그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그런 규제를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SEC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인지 변호사가 조금씩 얘기를 할 겁니다. 자, SEC는 이제 기술과 대화 그리고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 자, 미국에서 현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통화감독청과 소비자금융보호국과 같은 다른 규제 기관을 보는 것은 좋은 것이다. SEC가 지금 통화금융감독청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을 보고서 배워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Why do you think that is? Why do you think the SEC is sort of falling behind in crypto regulation in the US as opposed to other countries?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SEC가 전 세계의 다른 국가와 다르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냐? around the world. A big part of it is because the way the SEC was first introduced to the issue. The chair of the SEC is a 자, gentleman. 제이 클레이튼이 나오죠. SEC 의장은 제이 클레이튼 이름을 가진 제 신사인데 그는 3년 전에 임명이 되었다. Clayton, and he was appointed about 3 years ago. And if you review his 자, 만약 여러분이 그 제이 클레이튼을 확인을 기록을 검토를 하고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연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it would show up. Those words would show up 0 times. So it wasn't even a twinkle in his 자, 그의 눈은 깜빡도 하지 않았다. 그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SEC 눈도 깜빡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SEC's eye. 상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이런 거에 대해, 블록체인에 대해. 그래서 제이 클레이튼은 상장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상장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요거에 대해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영상을 찍을 때 리플사가 뭘 얘기했냐면은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이때 이런 얘기를 놔둘 때 나온 어떤 규제에 관련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그때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SEC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EC하고 리플사하고 감정적인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서 SEC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을 그거에 대해서 리플사는 인정하지 못하니까 SEC가 열받아서 또 수루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계속 볼게요. About things that you would normally 길어요 이거 10분이에요 10분 지금 2분 봤어요 2분. about how do you govern public companies and the issuance of stock and the raising of capital. And then all of a sudden he's hit by 자 제이 클레이튼은 ICO라 불리는 것들을 이제 건드렸다. thing called an 그래서 이제 ICO. 주식 증권과 비슷하게 이제 보면서 암호화폐를 건드렸다라는 거죠. ICO issuing 처음 cryptocurrencies. 이제 암호화폐가 And doing 발행됐을 it in a 때 way, quite frankly, promising a project to somebody who turns over 자, 그래서 돈을 돌려주는 누군가에게 프로젝트 아주 솔직하게 약속을 방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결국 이 말은 그냥 프로젝트에 아주 그냥 그 약속을 하는 그런 건데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었다. 결국 암호화폐 요 ICO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요 프로젝트를 제대로 그 회사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살려서 그 코인의 그 생태계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and there's no substance to the project. Again, I think that's their initial orientation to 이게 바로 SEC 초기의 방향이라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SEC가 지금 잘못된 방향이 혁신적인 기술을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증권형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 암호화폐 규제로만 하려고만 했지 지금 요거를 혁신적인 이 기술들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 게 없다. 이거예요. 결국 핵심 포인트는. space. And they haven't been able to get past that and 여기 나오죠. SEC는 그것을 지나칠 수 없었고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지나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변화적인 진정한 기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 변화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SEC는 인정을 하지 못했다. recognize that this is a real technology that is transformational. And so we have this tension. 자, 그래서 우리는 규제와 혁신 사이에 이 텐션을 가지고 있다. 그 규제자들은 규제만 하려고 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SEC의 문제는 바로 이 규제와 혁신 사이를 잘 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규제만 하려고 하지 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이제 Regulation and 갈등이 있다고 하는 innovation. 거죠. And the SEC has chosen to 그쵸.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SEC는 강제로 규제하기로 regulate the 결정했다. space by enforcement. So what does that mean? Rather than providing clear guidance, and what 자, I mean by 명확한 clear 집중성은 이제 guidance 규제 is 이야기하는 거죠. A good actor looks at the guidance. 예를 들어 they say, 설명을 합니다. if I do 배우가. this, there's a presumption then that I'll act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aw or the regulation. So we know what bad looks like, but we don't know. We're left to guess what good looks like. 자,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좋은 모습이 무엇인지는 추측할 수밖에 And 없다. one more thing I'll say on this. The SEC 자, SEC 여기서 나오죠. SEC는 2018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이제 좋은 이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SEC에 이게 규제되지 않게 이제 된 거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to declare that both Bitcoin and Ether kind of get their good housekeeping stamp of approval. In other words, those would not be regulated by the SEC. I think I understand maybe why they did that. It's troubling though because about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에 마이닝 풀의 약 그 65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자, 경제적인 텐션, 기술적인 텐션,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전쟁 부분. 자, 이게 SEC가 이제 중국이 통제하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산을 인정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다른 미국 기업가들에게 그렇게 허가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다. 지금 미국에서 SEC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리플사에 수를 했는지 조금 그림이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든지 번역을 빠르게 해서 뭐 물론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게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If the U.S. wants to get an advantage in this sort of tech Cold War, what do they need to do? I think what they need to 자, SEC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싱가포르하고 일본 다른 나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는 they need to 거죠. look at what other countries have done, like Singapore and Japan, for example, which basically said, look, here's a clear licensing regime. If you want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blockchain, 자,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금융 규제 기관에 가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사업을 하려면은. 근데 아직 미국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죠. 비트 라이센스는 있어요. 비트 라이센스 같은 건 있는데 이런 블록체인 또는 디지털 자산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come to us, come to your financial regulator in Singapore or Japan, get a license, and then we'll kind of supervise that conduct. So we're not saying you can't do it, or if you do it, you're going to be left to guess whether we think it's good or 자, bad. 쓸데없는 걸 쭉쭉 Here's an 넘어가고. avenue to come in, get licensed, show us that you have control, show us that you have a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show us that you've got good governance, you've got smart people. We'll come in and we'll audit that on a periodic basis, and we'll allow you to conduct the business. Those are two really good models. 자,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일본은 정말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모델은 또 영국 이야기를 합니다. Another model is the UK. What they did in the 영국은 UK 라이센스 제도를 is they said, look, 이제 we're not 버리지 gonna go down 않고 the 계속 licensing regime. 활용을 할 거라는 But 거죠. we're going to basically give you a clear taxonomy, which is a fancy word for definitions, and say that this is how we think about digital assets. A digital asset can 자, 이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utility token. We use it for 디지털 자산은 실제 사용을 위한 유틸리티 토큰. 자, 그리고 페이먼트 토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 자, 지금 3개가 나왔어요. 3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리플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유틸리티 토큰. 지금 XRP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페이먼트 토큰. XRP는 지금 페이먼트 토큰도 할 수 있어요. XRP는. 근데 아직 페이먼트 토큰이라고 리플사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 브릿지로서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암호화폐가 사용이 되다 보면은 페이먼트 토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회사에 대한 뭐 이런 회사에 대한 그 주주가 되거나 또 배당을 받는 거 이거에 대해 증권형 토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3가지 부류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막 듣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코인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토큰이고 어떤 것에 사용하는 토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권형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이제 6분 지났어요. 6분. payments, or it could be a security token where it represents a right, title, or interest in another company. And depending on which category it falls into, we will regulate it
under the existing 어떤 카테고리에 laws, 속하는지에 but 따라. they clearly articulate what the characteristics. 그리고 다양한 버킷의 특징이 이런 다양한 것의 그 코인들의 특징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 페이먼트 토큰, 그리고 증권형 토큰. are of those various XRP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죠. buckets, utility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token, payments token, and securities token. So if I look at it, I can say 자, 제가 그것보다 저의 자산은 XRP예요. 증권형 토큰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right, my asset doesn't look like a security tokens because it doesn't represent a right title or interest in a company. But some people may want to use it for 어떤 사람들은 페이먼트 토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용 사례를 사용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use it for a real use case. So I'll fall under those buckets, and I can have a level of comfort that the regulator in the UK is going to respect those definitions. And that makes a lot more sense because there seems to be, like you said, the kind of clarity that players in the space need to know. 그러니까 뭐가 이거 규제를 따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알려면은 이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There seems to be sort of 때도. a regulation war in crypto. And you've mentioned the UK, you've mentioned Japan and Singapore. Are there any other jurisdictions that are enacting policies that are 자, 이런 명확한 규제 정책과 함께 이런 혁신가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는 다른 그런 금융 소비자 보호국, 소비자 보호국, 그다음에 통화 감독청 뭐 이런 것처럼 다른 관할 구역이 attract 있냐? innovators with sort of clear regulatory policy? Certainly Japan, certainly 확실하게 일본, Singapore, 싱가포르, certainly the 영국이 UK. 있다. I think Switzerland has gone a long way. And then there are other jurisdictions that I think are finding their way and they're taking different approaches. I mean, there are some jurisdictions that are just outright hostile. And then there's some jurisdictions that are sort of finding their way. So what's telling about this is 자, that 몇몇 coming back to 관할권이 the 있는데 다시 이제 where the 미국으로 SEC, 근데 I think 2.5 보시면은 years SEC가 2년 반 전에 금융시장 규제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뭐 was 좋은 doing 얘기를 하는데 good work of the financial markets regulator. I think now they're losing the thread on this and they're really out of step. 자, 이게 약간 좀 해석이 그렇지만 이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규제에 대한 어떤 이런 정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위협을 대고 있다. With other regulators in the US, OCC 또는 like 요런 CFPB, 같은 but 미국 다 other regulators 잠깐만요. globally. 자, 다른 규제 기관들과 함께하지 않고 SEC가 지금 통화감독청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하고 같이 지금 함께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따로 벗어나서 지금 따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But other regulators globally. And then the risk of what's going to happen, innovation in this space will not develop robustly in the US because if I'm a young innovator, 자, 만약에 and 자기가 I'm 혁신가이고 looking at the US 미국의 규제 환경을 보고 있을 때 and I'm not really sure whether 자기가 what 이제 I'm 혁신적인 about to 일을 do 하려고 is 하는데 going to be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considered 잘 bad. I probably 모를 거다. say, 규제가 I'm 되어 gonna 있지 않기 start 때문에. my project. So I 그래서 never 아마 really 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할 것이다. start 저는 결코 혁신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is I take 그래서 it and I say,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영국으로 갈 거다. 거기에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you know what?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제 혁신을 건설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I'm gonna go to 결국 이때가 뭐라고 했냐면은 리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였어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다. 그때 만든 지금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UK. And 그래서 I'm 이 gonna 이야기를 build 할 수 있는 an 거예요. 지금. And think about like in the mid 1990s. 자, 인터넷 시대를 또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주도를 했었죠.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잘 말할 당시에는 아무도 사용 사례를 몰랐고 인터넷을 솔직히 그 뭐 아동 포르노가 있거나 뭐 비밀적인 메시지를 할 때만 사용을 했고 불법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실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인터넷을 이해를 했고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이 인터넷도 번성할 그 부흥을 하도록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많은 발전을 위해 이런 혁신을 허용을 할 거고
규제에 의해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to flourish 예, and 노력을 not be 해야 된다. suffocated by the regulation. And then look what we have. The U.S. is clearly the leader in all things internet 자, for the past whatever. 30년 동안 이 인터넷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이제 리드를 하고 있다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기술에 관해 미국 안에서 그 큰 기회를 인터넷처럼 얻었던 그 기회를 이를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만큼 빨리 규제를 내놔야 된다.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potentially forego it if we haven't done so already to these other jurisdictions. 자, 그 다른 관할권에서 SEC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으로 그것을 포기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SEC가 소송을 건 게 리플사가 다른 곳에 이전을 하는 것을 막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리플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SEC가 소송을 걸면서 미국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건 초긍정적인 마인드인가? 아무튼 뭐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SEC의 소송 때문에 법적인 것을 다투게 됐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더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사에서는 오히려 이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시면 1번,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SEC가 만약에 수를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원래 행동과 똑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리플사는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리플사를 잡기 위해서라도 한 거 아니냐, 수를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미국 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 견제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쨌거나 리플사는 이동을 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좋은지 나쁜지,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SEC가 수를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소송을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이 또 드네요. 긍정회로. I think in the future, if the U.S. were to provide that sort of clarity, do you think that would be steps towards seeing more of like a global consensus on regulatory clarity for digital assets? Yeah, without a doubt. I think look, 자, 미국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there's a lot of responsible economic 명확하게 jurisdictions out there other than the 만들 US. 것으로 생각을 한다. But from a global perspective, oftentimes all eyes are on the U.S. and we're viewed.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을 향해 모든 시선이 미국을 향해 있고, 미국이 이 규제를 향해 잘 발전해 나간다면 뭐 이 미국에 있는 이런 암호화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이 이 산업에 대해서 리드를 하게 될 것이다. Take the lead. I think others will say, 자, 이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도 만약 우리가 리드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오케이, 미국의 리드를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다 미국을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let's 거죠. follow the lead 네, of the 그만큼 US because they're, they've studied this 미국이 and,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found, 그런 a clear 시점에 있다. 빨리 이 방법을 찾아서 path forward. 규제를 만들어야 The 된다. opposite of that, I don't think is true. If they remain a jurisdiction known for either the uncertainty or outright hostility, I don't think the read of the other jurisdictions are going to be, oh, this is bad. 자, 그리고 저는 다른 이런 관할권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나쁘게 이제 이것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 이 시장 자체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EC나 이런 다른 규제나 이런 다른 곳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이 시장, 블록체인 이 시장이 뭔가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쁘게 읽지는 않을 것이다. There's something there. There is a there, and we can't let the moment pass. But I think yes, the U.S. has a tremendous opportunity to be a thought and global 자, leader in 미국이 this space. And as I 글로벌 리더가 said, 될 수 있다고 the 생각을 한다. to having that opportunity kind of pass us by.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게 너무 가깝게 와 있다. 이렇게 Thanks, 하면서 dude. This has been super informative. I really appreciate 이제 your time. 끝납니다. 인터뷰가. Love doing it. Thanks.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 어쨌거나 통화감독청하고 아까 보셨듯이 통화감독청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
이 규제되는 요 두 곳에서 지금 긍정적인 암호화폐 반응을 보여줬고, 그리고 은행들이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인 규제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이제 SEC가 했던 것은 ICO 관련돼서 이제 증권처럼 ICO를 이제 초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 규제만 했을 뿐이지 새로운 시장에 이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뭐 리플사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SEC는 계속 관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 지금 통화감독청, 소비자 금융보호국 이런 곳에서 같이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조율을 해갔어야 되는데, 규제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SEC는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게 좀 눈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SEC가 이제 XRP는 증권이다라고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소송 내용 잘 보셨죠? SEC가 XRP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게 아니잖아요. ICO 말 그대로 XRP가 생겨나고 XRP를 판매를 했을 때 왜 SEC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증권처럼 보이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XRP를 판매를 했냐. 그리고 왜 크리스 라슨하고 누구예요? 빵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렇게 매도를 하고 했냐.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건 거죠. 그러면서 XRP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XRP 자세히 보면은 XRP는 증권이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XEC는 ICO 초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리플사에서도 이 초창기에 코인을 판매했을 때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리플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SEC도 자신들이 그 소송을 하고 규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리플사가 말하고 있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자 그리고 XRP의 활용도, 자 이런 것들을 SEC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규제가 클리어 레귤레이션, 바로 이제 명확한 규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가야 될 수순이긴 한데, SEC가 어떤 입장이었냐. 그래서 SEC가 지금 리플사 소송을 건 건 리플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리플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XRP를 완전 없애려고 소송을 건 게 아닙니다. 단지 ICO처럼 초창기 코인을 판매하면서부터 나오는 그런 피해 사례, 이거에 대해서 리플사를 이제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한 것뿐이죠. 자, 근데 다들 증권이냐 아니냐, 그쵸? 다들 증권이냐 아니냐, 지금 이걸로 싸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보면은 요 초기 판매, ICO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는 리플사뿐만 아니죠. 리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EC에서 이런 정확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틸리티 토큰, 그다음에 뭐 증권형 토큰, 페이먼트 토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죄송합니다. 딸꾹질이 나왔어요. 딸꾹질.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면은 리플사에게 피해 보는 게 전혀 없고요. 아직까지는. 단지 리플사의 초기에 XRP 판매를 할 때 그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 라슨하고 빵형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리플사의 자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도 자신이 봤을 때 XRP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한번 믿어보면 좋지 않겠냐, 이 변호사를. 그리고 이 변호사는 리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 봤기 때문에 리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것도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소송에서도 SEC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SEC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런 금융 서비스에서 파이낸셜 서비스에서 지금 30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할 겁니다. 무시 못할 거예요. 아무리 SEC라고 해도 무시 못할 겁니다. 이미 저는 이거 상황 파악이 끝난 거고, 단지 이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을 때 SEC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XRP 증권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뭐 저만 알고 가면 돼요. 사실 이런 거 그냥 저만 알고 여러분들께 방송 입으로만 떠들면 되는데, 굳이 증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보면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을까. 이 상황 자체가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